우리 분들이 되게 바쁘시잖아요. 개업일자 남아있고 돈은 얼마큼 들일 거고 그랬는데 이미 돈 나가는 건 보이니까 불안해지고 공기는 밀려서 개업은 안 되고 스트레스는 막 계속 받는 거죠. 오늘부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열문 사돈이 모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 업계를 하려면 가게라는데 보통 몇 년 정도 하세요? 3년에서 5년 보시잖아요. 지금 길게 갈 거고 내가 수원 사람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전문가답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업자들한테 대한 어떤 인테리어 그 신뢰도 깨지고 문제가 뭐냐면 항상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입니다. 야, 어떻게든 시작을 했어요.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보면 왜 계속 공기란 게 보름에서 한 달, 뭐 두 달도 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얼마 했어? 인테리어 단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항상 얘기해요. 이 책에 또 나옵니다. 평당 얼마면 됩니까? 인테리어는 그렇게 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얼마 했어? 무슨 카페야? 그럴 때 툭툭 옆에서 던져줍니다. 왜? 그것도 더군다나 업계에 있는 사람,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툭툭 던집니다. 그 공사장의 환경이나 상황은 누구보다도 그 인테리어 하는 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옆에서 툭 던진 소리에 자기가 그 사람의 신뢰가 깨져요. 저놈이 뭘 어떻게 하고 있지? 얘가 뭐에서 빼먹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화합을 해야 될 사람이 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치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이면 인테리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공간도 단가에 따라 무지 차이 납니다. 그렇죠? 안이 벽 안이라든지 천정 위라든지 그리고 일반적인 공간이란 게 상업 공간에서 공간이 둘로 나뉘거든요. 제일 크게 주방하고 그렇죠? 손님들이 있는 공간하고 또 크게는 화장실 공간도 있고요. 그런 공간들이 얼만큼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편의성이 달라집니다. 그 주방 공간에서 10cm라는 건 어마어마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컴팩트하게 만드는 공간에서. 뭐 가구를 갖다 도 마찬가지예요. 상업용 냉장고 같은 건 문 열리는 방향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냉장고는 양문 열리지 한쪽으로만 열리잖아요. 공간에 따라서는 문이 일로 열려야 되는 것도 있는데 단가 모자라고 시간 안 되고 존중받지도 못하는 설계자 입장. 인테리어는 설계비가 거의 없습니다. 받으시죠? 네. 전문 디렉터이기 때문에 설계비 포션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지적인 재산이래요.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이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 만드는 설계하는 데한 개념이 인테리어에서는 거의 없어요. 주신다고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 설계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기의 창조적인 작업이나 인건비를 자재비에 묻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묻어서 숨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고 나면 그걸 숨겨서라도 내가 1억짜리 공사를 하고 공기가 얼마면 그 사람이 인테리어가 가져가고 있는 예상 수익이라든지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안 주려고만 하고 너 어디서 빼먹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좀 디테일하게 서로 공부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서로의 간의 신뢰가 있고 존중받는 디자이너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저 새끼 어떻게 빼먹을까 기분이 좋을 거예요. 기분이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분이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나를 존중해주고 저의 의견을 해주면 뭐래도 더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건물이란 게 그렇습니다. 누구네 카페는 하는데 비근한 예로 그냥 간단한 얘기 한번 드릴게요. 옆집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동파 사고가 나거나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인테리어 업자가 안에다가 벽에다가 히터만 하는 것도요. 배수관에다가 1,000원짜리입니다. 많은 히터 있어요. 그것도 TC 다루는 건 조금 온도 조절기 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비싼데 그런 거 하나만 묻어줘도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쓸 수 있는 걸 옆집에서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공간 말고 주방 공간이라 이런 것들은 높이라든지 커스터마이징이 다 되거든요. 오너 카페를 할 때 오너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다뤄놓으면 항상 그냥 손으로 열어야 되는 문을 사다리 가서 놔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항상 돌아가는 동선에 문제가 생기면 부딪히면서 사고 나가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건축업체에서 제일 힘든 게 건축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힘든 게 그 실내 인테리어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요. 건축도 집을 설계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개인의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안에 쓰는 메뉴에 따라서 집기에 따라서 동선 확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그냥 표준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가까워진 디자이너하고 오너하고 디자이너가 가까워지면 그만큼의 인생을 알게 되고 패턴을 알게 되고 일에 대한 어떤 그 방식이라든지 동선은 전문가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럼 거기서 절충해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면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신뢰라든지 소통이 깨지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도 아니 영수증을 다 까고 해서 보여줘도 안 믿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오고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핑계가 되고 다시 오고 싶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어서 어찌어찌 하더라도 개업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에이스란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이 만든 참 공간이라든지 얘는 사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마저도 안 갖게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들이 도망가고 지금 모시는 여기 스튜디오 인테리어 업자도 안 옵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네. 심지어 인테리어도 아니고 홈페이지라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만드는 홈페이지 하는 분들도 과일 경쟁이 돼가지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홈페이지에 배너 하나 띄우고 싶고 이렇게 좀 바꾸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서로에게 존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먼저 그런 일들이 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란 건 무궁무진하고 여기에서는 이 책에서 보면 제가 했던 얘기들 이 책을 보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보고 나니까